강의비만 1,000만 원을 쓰고도 결국 부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쉽게 몇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온라인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신 분들은 돈과 시간만 잃은 채 결국 부업을 접으시기 마련이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많은 직장인들이 온라인 부업을 포기하게 되는지, 현실적인 이유와 강의비만 날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고, 지금 부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부터 알고 시작해야 돈과 시간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나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어떤 부업을 선택하더라도 한 번은 포기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의아해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2년 동안 직접 겪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을 하다가 중국 사입을 했고, 중국 사입을 하다가 자사몰을 만들었고, 자사몰을 운영하다가 AI 쇼츠도 잠깐 발을 들여놔봤습니다. 그때마다 제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업만 바뀌었을 뿐 저는 계속 같은 이유로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강의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늦게 깨달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먼저 알고 시작해도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적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간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신없이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 1시였어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부업을 하는 걸까? 퇴근 후에 또 출근을 하는 걸까? 중국 사입은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처음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니까 집 한쪽에 박스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상품들이었거든요. 카드값은 먼저 빠져나가는데 상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재고는 상품이 아니라 제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새로운 상품을 들여오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직장인에게 중요한 건 많이 버는 부업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부업이라는 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업이 두 번째 직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도 시간이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여줄 방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만 배우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동화 프로그램도 써보고 강의도 듣고 컨설팅도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결제하다 보니까 강의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돈보다 더 아까웠던 건 방향이었어요. 저는 계속 방법만 바꾸고 있었습니다. 구매 대행하는 방법, 중국 사입하는 방법, 쇼핑몰 만드는 방법,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또 배우고, 누군가 성공했다는 영상을 보면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계속 방법만 바꾸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제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했던 부업들을 하나씩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해외 구매 대행, 중국 사입, 자사몰, 유튜브. 겉으로 보면 전부 다른 부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지막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중간에 지치거나 방향을 잃거나 다른 부업으로 갈아타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실 제가 몰랐던 건 방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몰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쇼핑몰만 만들면 주문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상품을 올리고 결제 시스템까지 전부 연결했습니다. 이제 주문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방문자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자사몰은 쇼핑몰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고객을 모으는 사업이라는 걸요. 쇼핑몰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관심을 얻는 건 전혀 다른 능력이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회수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수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계속 바꿨지만 돈이 벌리는 구조는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문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부업이 가장 돈이 될까?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부업이라면 나는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바뀌니까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이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따라가기보다, 또 유행하는 부업을 따라가기보다 제 생활 안에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쿠팡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그럼 쿠팡만이 정답인가요? 아닙니다. 쿠팡도 쉽지는 않아요. 경쟁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계속 생깁니다. 다만 저와 같은 직장인한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 부담이 적었고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오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블로그가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겐 자사몰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구조인가. 저는 이제 그 기준 하나만 봅니다. 결국 제가 2년 동안 온라인 부업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좋은 부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속할 수 있는 부업을 찾으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은 계속 바뀝니다. 유행도 계속 바뀌고요. 플랫폼도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구조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강의비 1,000만 원을 내고 배운 건 부업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보다 오래 살아남는 구조가 먼저라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배우기까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 하나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